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했다가 확인 재매수 전략이 좋겠죠. 자, 강남크선님. 네,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주식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조시수에 대한 어떤 위치, 과연 3월처럼 떨어질 것이냐,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금 지수의 조정 원인이 변종 코로나 우려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 좀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윤곽이 나오면 아마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걸로 보는데요. 금주까지는 일단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저가 매수 주력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 또 전체적으로 뉴스와 호재는 항상 또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 2,700포인트대라고 하는 경우는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당연히 조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항상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이 붕괴되면은 추세가 꺾이면, 오늘 꺾였죠? 네, 꺾이면 항상 경계한다. 이럴 적에 점을 치면 안 돼요. 시세 방향성에 순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꺾였구나. 일단 조정에 대비하자. 현금 비중이 5대5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방향이도 잡히고 오늘 거래가 늘어나면서 5선이 깨졌고 또 대기 매물대 설을 하려고 하면 거래가 계속 좀 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 저 밑에 하단 추세까지 거기가 보통 일봉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2,591포인트대 거기가 지지선입니다. 거의 내려간다가 아니고요.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붕괴된 상태 역시 아직 추세는 살아있지만 내일 방향이 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추세가 꺾일 수 있다. 일단 경계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럴 적에 서두르면 안 되죠. 이번 주가 보면 크리스마스가 또 지나고 또 다음 주에는 연말도 지나고 월말도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항상 이럴 적에 경계를 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넉넉히 맞춰놓고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6일 날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16일 날 방송 출연을 통해서 지수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코스피 위치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횡보를 보이기 시작하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줄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곧 조정이 된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락 화살표가 지난 16일 이전에 나오고 나서 16일 날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하락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아마 제가 요쯤에서 이제 하락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16일 날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 꺾일 여지가 아직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꼭 떨어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왔다고 올라간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락세가 이제 오늘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도 이렇게 딱 꺾이고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꺾였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월봉이 지금 심리가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라서 외바닥 속에서 또 장대양봉이 나오고 단기 매도권, 12월 달 자체가 올라갈 때 현금을 늘리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락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첫 번째 음봉이 하락장경 음봉이 주봉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쉬어가는 눌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하면서 대형주 쪽, 코스피 쪽의 관련주 혹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코스피의 종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응봉이 나오면서 오늘이야.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이 이제 미친 꿈의 차트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거기에 하락 화살표가 제대로 찍혔어요. 오늘부로 코스닥은.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조정에 이제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월봉의 외바닥 속에서 현재 장대양봉의 급등은 이번 달 자체가 매도 시점이 돼서 주봉도 똑같이 첫 번째 음봉이 나며 조정 여지를 열어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반락을 피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3월 달은 붕괴, 전저점 붕괴
월봉의 척추 붕괴. 이거는 붕괴가 아니고 발락.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척추가 부러져서 이제 아예 엎어져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신나게 달리다가 힘드니까 쉬었다가 달리자. 코로나가 어차피 이제 앞으로 향후 종식적으로 가닥을 잡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존재하다 보니 먼저 올라갔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에 대한 이제 종식적인 가능성을 무게중심 두면서 경제 정상화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붕괴지만 지금은 반락에 대한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락을 피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개념의 조정이라서 아름다운 조정인데, 그 일시적인 폭이 좀 클 수도 있고 순간적인 충격파 클 수도 있고 폭이 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조정만 잘 피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경계를 하면서 확인 매매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구간에서도 바닥 탈출 초기 종목들은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본 만큼, 지금은 하락장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승장에서의 반락의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코스피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조정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무엇보다 코로나 변종 우려감, 이게 가장 큰 좀 이유를 작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추가 부양 정책과 백신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바이든 취임 이후 어느 정도 이제 블루웨이브 추가 부양 기대감이 좀 더, 또 이 부양 정책 1,000조 원 가까이 부양 정책 이번에 타결 지은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부양 정책이 나와야지만이 또 추가 모멘텀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이제 1월 5일 이후 미국 같은 경우 조지아주 쪽에서 이제 선거가 결선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변종 코로나가 백신의 효능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명률이 크게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이제 배당 기대감 때문에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단기는 글로벌 증시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기조로 좀 전환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5일선 이탈과 함께 아래 윗꼬리 중음선 형태의 약세형 음봉이 나왔죠. 종가 저가의 음봉이 나왔고요. 내일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이탈되게 되면 목요일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반대로 21선 지지받고 바로 강하게 5일선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의 조정 이유는 큰 대형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추점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흐름 보면서 경기 방어 업종 위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챙겨놓고 주 중반 이후에 확인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21선 지지 여부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주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통신건설을 볼까요? 점상 랠리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기러기처럼 잘 날아가고 있네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점진적 상승에 이어가는데 고래기법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면가 대비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기가 대세 A 상승 파동 끝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5만 5천 원 거기에 꼭 시점에 도달합니다. 근데 만약에 점상가로 그냥 간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냥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 다음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부담이 되는 것은 전부 일단은 현금을 챙기고 일부 부담이 없는 것만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주어지고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4만 원 이상, 시가 이상 어저께 좀 정지됐었죠. 그래서 금일도 시가 이상 매도 관점. 원래 5만 원이 기준이니까 밑으로 저항대가 4만 5천 원이어서 4만 2,2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강할 쪽에는 돌파할 수도 있겠고 약할 때는 저항받으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현재는 단기 여기서 조정 신호가 나와 있죠. 이런 쪽에 우리가 매도 신호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절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은 현금 확보 이후에 또
들고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변성으로 5선을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종가 개념으로 5선이 깨지면 항상 주식을 보시면 안 된다. 근데 깨지고 나면 벌써 늦어서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올랐을 적에 실점이면 올랐을 때 먼저 챙기고 본다.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 보여야 한다. 먹었을 적에 챙기는 것이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오늘 인포뱅크가 이제 상한가를 쳤죠. 인포뱅크 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자율주행차인 애플카에 대한 공개가 이뤄짐에 따라 기대감이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요. 그 애플 3년 내에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플카이라는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 한번 인포뱅크에 대한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미친 꿈의 차트의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신호가 오늘 나왔는데 그게 단순하게 주봉의 신호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봉의 신호가 중기적으로 간다고 표시가 나왔는데 월봉이 눌러주는 돌파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량거래 실링건 돌파인데 밴드 돌파는 볼린저 밴드 돌파는 급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요 밴드. 그래서 밴드가 장기적으로 돌파가 되면서 눌러주고 돌파되고 거래 실링건 돌파는 장기 상승 초기에서의 주봉이 꼽히면서 일봉이 역시나 밴드가 동시에 돌파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제 시작권에서의 오늘 재료 속에서 수급도 가장 강한 제 기준 3단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신호 포착이 됐던 것이 인포뱅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매물대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약세봉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20분 분봉에 5인선 내지 점 짧게는 밴드 상단을 기준 가지고서 1차, 2차 기준 가지고 약세봉 나올 때까지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리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 2017년도에 고점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공백 상태인 만큼 연속적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바이오 종목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주 중에선 제가 좀 항상 관심 있게 좀 많이 봤던 CIS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전기차면 배터리가 핵심인데요. 이 배터리 내에서도 전고체 전지가 앞으로 역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CIS도 내년도까지 이 전고체 전지 이제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국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죠. 최근 들어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대규모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이사까지도 추가 지분 투자가 이뤄지고 있죠. CIS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020년도 저 밑에 3월 달 있을 때 721선 터치할 때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요. 항상 이제 기법, 바닥에서 싹쓸이 차트 이제 기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이 721선 부근 항상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기를 항상 잘 노려보는 거죠. 일단 이 부근에서는 역시 3월 달에 721선 부근에서 터치를 했는데 지수가 바닥 시원하니까 같이 또 바닥을 시원했었는데 대규모 시설 투자와 함께 역시 추가적으로 역시 증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있죠. 단기 이틀째 이제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죠. 최근 들어 이제 임원이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일은 시가 예상은 고점 매도 이후에 향후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또 좋을 것 같고요. 뭐 임원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중장기는 끝난 건 아니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다시 5개월 평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최대 주주가 5,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만큼 SBI 인베스트먼트가 5,000원대에서 500억 들어서 인수를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5,000원대가 중요한 바닥권이고 지지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첫 5일선 회복하는 구간,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CIS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신데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바이오의 결합,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한미약품과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 흡입제로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유한양행 쪽이랑 역시 이제 사업을 같이 확대하고 있죠. 유한양행이 최근 들어 29,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작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대기업, 대형 제약사회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유한양행 쪽에서 지분 투자한 단가 아직 이하에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바닥을 시현하고 오늘부터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죠. 항상 주식은 강세일봉,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먼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 봐야 되고요.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올라오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MLCD까지 빨갛게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제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향후 위에 60일선 저 위에 27,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 쪽에서 29,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격 매력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주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2020년도 9월 달 때처럼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첫 5주선 회복과 함께 50 이상으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턴할 때, 그럴 때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전저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5일선 근접실 신규 매수권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권 60일선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지지권 19,000원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종목 설명은 마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정만 이번 주에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백신 효능이 유지가 되고 치명률이 이 코로나 변종이 치솟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발적인 변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부양 정책 내년 1월 달이 중요한 이제 바이든 취임 전후로 해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중반 이후에 차분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교수님. 네,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고 또 앞으로 그런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내년도까지는 이어지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하락장이 온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시장인 쉬어가는 중이라 이번 주까지는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하시고 나면 좀 좋은 기회가 좀 더 싸게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까미유엔씨 보시게 되면요. 이 까미유엔씨는 미친 꿈의 차트에 어제 상승의 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요. 일단 토목공사 종합건설업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량 거래가 터진 대항봉의 단기 매도 시점에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체는 거래가 터지는 장대항공 보통 단기 매도를 칩니다. 오늘 내지 내일 시가에 매도 치고 한 박자 먼저 매도 칠게요. 선행 매도. 확인 매도 자체는 월봉 자체가 조정받고 돌파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나 매물대가 없어요. 그리고 시그널 막 돌파하죠. 이런 식으로 장기가 시그널을 돌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작이란다면 일단 최소한 밴드가 이렇게 주가가 뛰어가는 종목의 특징은 밴드가 깨지면 그때부터 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락 신호라고 한다면은 오늘 거래 텄던 이 몸통이를 깨면 하락 신호예요. 하락 장경 음봉이 나온다거나 윗꼬리가 긴 영망청이 나온다거나 밴드가 볼드밴드 상단을 깬다거나 그건 확인 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가 조정권에 들었을 때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매매를 한다면 그냥 한번 미리 거래가 터진 장대항봉 시 혹은 1차, 2차, 세 번째 파동에 이 길이가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내일부터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기준 가지고 확인 매매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보텍인데요. 지금 뉴보텍은 제가 12월 9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특히 12월 15일 날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거래가 늘면서 대양봉의 형태를 두 봉이나 보며 대응봉을 넘어섰기 때문에 절반 넘어섰기 때문에 뛰겠구나 해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반상한가 정도가 올라갔어요. 약 13, 14, 15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수익률 좀 올려주신 분들 역시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하락장의 음봉 그게 바로 그게 하락 신호예요.
그래서 양봉을 감싸는 음봉, 붕괴 시 매도, 혹은 밴드 상단 시 매도, 이렇게 해서 매도를 딱 때리고 관망하는 거죠.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대성 LTE가 좀 볼까요?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네요. 자, 우리가 종목별로 뭐 재료나 회사는 어떤 회사든지 다 좋습니다. 뭐 가서 회사 내용 들어보면 전망서도 좋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항상 현재 거래량, 세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거래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대성혈택이 갑자기 거래가 늘어났네요. 이럴 적에 또 보는 곳이 있죠. 선행성 지표는 일봉이 5일선을 회복했느냐, 자 그다음에 거래가 늘어나느냐, 또 한 가지가 있죠.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고 있느냐, 50 이상.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예요. 요 선행성 지표만 잘 봐도 매매하기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죠.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되면 역시 1차 매수. 근데 항상 급등할 적에 매수계를 대부분 다 놓치죠. 근데 추격 매수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장중저가 불안 매수인데 그 다음 날 또 시가에 반락할 적에 오전에 근접할 때 저가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적에 한 번에 꼭지 갖다 산다? 아, 그건 아니죠. 항상 추격 매수할 때는 많이 사봤자 10%뿐이 못 사요. 그리고 항상 주식은 급등하면 항상 그 다음날 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명분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단기 매수기를 놓쳤다 그러면 항상 한 템포 놓쳤다가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는 건 좋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뭐 나쁘지 않네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모트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붕괴되면요, 절대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다. 항상 이 추세가 붕괴되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으로 하는 길은 갑자기 또 추세가 붕괴 내려오다가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적에는 절대 보유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말고 신규 매수 하지 않는다.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가는 거 보고 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녁 9시에 또 진행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노란톡 QR코드 또 인증을 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7777 4개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반에 초로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 큰손님. 네, 노란톡 참여하실 방법, 강남 큰손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은 바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요. QR코드 시행하시면 되고,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MTNW 검색에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장 끝나고 나면 MTNW로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바로 미친 꿈의 차트의 기능이 어떻게 형성이 됐길래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노란톡 하면 나리넷 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갈 때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좀 경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